INTP로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주팔자에 뭐가 꼈어요. 분명히 사주팔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짜증나.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네, 오늘은 PD님이 저한테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하자했는데 어우 너무 부담스럽다. 어우 너무 싫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했던 캐릭터에 대한 이상형의 월드컵을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거는 뭐 어쨌든 가상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편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데뷔를 한 지 14년 됐어요. 연기를 한 지가 한 10년, 11년이 된 것 같아요. 사랑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뭐 다양한 장르들을 좀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그 캐릭터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느낌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짜증나. 이런 거였어? 참. 왜 첫 화면부터 빨개 벗고 있어? 깜짝 놀랐네. 나는 내 상대 배역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캐릭터에 대한 그런 거였어? 캐릭터도 하시고 상대 배역도 할 거예요. 사진 이게 최선이었어? 자. 너를 기억해 이연과 아들 녀석들 유승기. 너를 기억해는 이제 잠재적 살인마 칭호를 받은 감정 없는 천재 프로파일러. 그리고 직업은 골프 티칭 프로 철없는 바람둥이. 무조건 너를 기억해 이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약간 키우는 맛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들 녀석들 유승기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데 바람둥이예요. 실제로 바람을 피는 그 강도가 좀 굉장히 셉니다. 그냥 뭐 귀엽게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첫 회부터 뭐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것부터 나오는 그런 많이 맞아야 할 그런 캐릭터고, 이연 같은 경우는 잠재적 살인마라는 게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던 건 뭐냐면 드라마 내용 중에 동화 같은 내용이 있어요. 맞나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인디언한테 2마리의 늑대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다른 인디언이 키웠나? 그렇고 또 한 마리는 그 인디언이 키웠어요. 둘이 쌍둥이고 똑같은 늑대인데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다 컸을 때 늑대가 어떤 성향으로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제 동생인 박보검 씨가 했었죠. 제 동생이랑 저랑 이연이랑 캐릭터랑 둘 다 되게 감정이 좀 이렇게 메말라져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찢어지면서 동생은 살인마한테 컸고 형인 저 캐릭터는 법에 의한 것들로 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목적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처단이긴 한데 굉장히 다른 거죠, 방법이. 이쪽은 나쁜 것을 처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쪽은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법 안에서 죄를 벌하든가 뭐 뉘우치게 만들다거나 아무튼 이런 쪽이에요. 제가 아까 키우는 맛이라고 했잖아요. 키우는 맛은 이 바람둥이는 어쨌든 나중에 철들어서 이제 좀 되긴 하지만 이 바람을 폈다라는 전적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무리 이거를 뭐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해도 이건 좀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거고, 이연 같은 경우는 없는 감정에서 사랑이라는 거를 점점 깨우치면서 좀 더 사람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훨씬 낫죠. 네. 첫 편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선택. 자, 두 번째. 고교초 세왕 이민석이랑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멸망. 줄여서 멸망으로 할게요. 자, 고교초 세왕 이민석. 잘생긴 얼굴, 그러나 생각은 굉장히 퓨어한 편. 근데 멸망.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멸망할 운명에 고독해. 야,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T잖아요. INTP로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멸망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나온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해요. 해피인데 멸망은 일단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좀 아끼는 편이긴 한데 그 외에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게 있어요. 소시오패스적인 것도 있고, 물론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벌을 주는 건데 굉장히 잔혹합니다.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이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고교초생 이민석은 굉장히 귀엽잖아요. 정의롭고 본인이 해야 될 거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지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제가 봐도 굉장히 즐거운 타입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퓨어한 편이면은 오히려 좋아. 게다가 또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몸도 좋고 힘도 좋고 여러 방면으로는 고교초생의 이민석이 좋지 않나. 네, 저는 이민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1억 개별 김무영 대 38사기동 대 양정도. 김무영, 치명 태페미 나쁜 남자 눈빛 멜로의 달인. 양정도, 말로 얼굴로 사람 혼 빼놓는 천재 사기꾼.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양정도. 둘 다 범죄자예요. 둘 다 범죄자예요. 근데 1억 개별 김무영 같은 경우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고 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김무영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에 뭐가 꼈어요, 분명히. 그래서 20대, 30대에 그냥 끝나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 반면 38사기동 대 양정도 같은 경우는 20대 때 사주가 굉장히 불운으로 있지만 30대, 40대부터 굉장히 좋은 운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팀들도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죗값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자기가 갑니다. 그 뒤에는 편안한 삶을 사는 사주팔자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김무영은 죽잖아요. 지금 되게 무속인 아니 근데 이거는 확실해. 아무리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죽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나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양정도죠. 죽은의 태양 강우 대 왕의 얼굴 광해군. 강우, 프로 짝사랑러, 애칭은 강사탕. 광해, 나라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선 직진남. 저는 단박에 강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광해는 진짜 그러니까 제 드라마 안에서의 얘기예요. 정말 역사 이런 거 말고. 광해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광해가 선조한테 무릎을 굉장히 많이 꿇습니다. 아바마마 뭐 선처해 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데, 촬영지가 거의 문경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겨울에 촬영을 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껴입고 이제 무릎을 꿇다 보니까 인대가 좀 늘어났나 봐요. 아직까지도 무릎 꿇는 씬을 하면 무릎이 굉장히 시큰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랑 관계없어요. 제 얘기긴 하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있습니다. 죽은의 태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짝사랑하는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뭐 귀신 좀 잘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좀 잘 되고 있다, 뭐 요 정도잖아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살면서 굉장히 옆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귀신을 좀 잘 본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광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고 전쟁이 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이 귀신 좀 보고 그냥 다른 사람 좋아하고 가슴앓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강화하겠습니다. 쇼핑왕 루이, 사랑빛 창모, 황금그룹 유일한 상속자 다이아몬드 수저. 가난하지만 기타 연주만큼은 묻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실. 에이, 이건 너무 쉽다. 쇼핑왕 루이죠. 다이아몬드 수저잖아요. 선물이네. 네, 다이아몬드 수저에다가 애도 얼마나 착해. 딱 한 사람밖에 몰라요. 복실이밖에 몰라요. 거기에 비해 창모는, 그쵸, 애는 착하죠. 자, 배역이 이제 제 앨범도 나오는구나. 자, 마이러브 뮤비의 서인구, 그리고 늑대사냥의 박종두. 자, 마이러브, 떠나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솔로 남주인공, 13명 살인 및 살인교사범 범죄자 오보 범죄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게 박종두입니다. 네? 뭐라고요? 무속인 유튜버구나. 아니 근데 내가 했던 거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박종두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20대, 30대까지 사주팔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망 다니면서 있다가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 넘어오는데 그 배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터져서요. 근데 마이러브 같은 경우는 그냥 떠나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그냥 한강에서 미친놈처럼 걸어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그거 다예요. 카페 한중간에서 앉아가지고 My love 하면서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어떤 미친놈을 선택하겠냐? 저는 마이러브 미친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련한 미친놈이 낫죠. 살인하고 머리 터져 죽는 것보단 마이러브죠. 이번엔 너라는 계절 뮤비의 인국스, 응답하라 1997의 윤윤재.
아무 데서나 스킨십하는 커플의 남주인공. 직업은 판사. 남사친에서 남친으로 플러팅이 계죠. 야, 이건 정답이 너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를 응답하라 1997 윤윤재죠. 밖에서 스킨십 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지. 그 한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여기 갈치구이 하나 주세요. 이러다가 눈이 맞아서 갑자기 거기서 키스를 해. 나 편의점에서 제로콜라 하나 사올게 하다가 제로콜라 딱 짚었는데 거기서 눈이 맞았어. 갑자기 거기서 키스를 해. 저는 응답하라 1997 윤윤재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최연소 판사에다가 한 여자밖에 모르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자, 16강 마지막. 짜증나 진짜. 뭐야 이게?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전 엘리트 프로파일러 현 박수무당 특히 테이저건 맞기 미만당의 남한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냉철한 브레인 고교처 세왕 이형석. 이형석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취향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과묵하고 뭔가 일에 몰두하는 게 자기 취향이라면 뭐 존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남한준 같은 경우는 오버액션이나 이런 게 많은데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딱 친구로 봤었을 때 형석이는 숨 막힐 것 같아. 무슨 말만 해도 약간 이럴 것 같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재미가 없는데 뭐 이럴 것 같은 거야. 근데 한준이는 와, 야, 진짜 재밌다. 한술 더 떠서 더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친구일 것 같아서. 근데 이상형 월드컵이잖아. 아무튼 저는 남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강이죠. 죽은의 태양 강우, 마이러브의 서인국. 이것도 저는 강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이나 뭐 카페나 뭐 이런 테이블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제 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같이 있고 싶겠어요? 같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을 하고 있어. 야, 그래서 너 뭐 아직 만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래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포차를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 와, 가까이 하기도 싫을 것 같아. 인도 영화 아니에요? 거의 인도 영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은의 태양. 그 다음 쇼핑왕 루이 대 응답하라 윤윤재.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둘이 굉장히 다른 맛이 있어요. 윤윤재 같은 경우는 정말 멋있을 때 멋있어요. 남자답고. 근데 루이 같은 경우는 귀여운데 귀여운 멋있음이 있어. 딱 중요할 때 연하남에 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귀여운데 어머 얘 지금 굉장히 남자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채롭게 좀 재밌고 이런 것들은 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설렘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윤윤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윤윤재 뽑겠습니다. 야, 이거 사진이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미남당 남한준 대 너를 기억해 이현.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의외로 너를 기억해 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준 같은 경우는 재밌죠. 재밌는데 어쨌든 사기예요. 사기를 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입니다. 근데 너를 기억해 이현은 당연히 얘도 좀 약간 결여돼 있죠. 뭔가 감정이. 근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를 기억해 이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얼굴 때문에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고교처 세왕 이민석 대 38사기동 대 양정도. 이게 점점 가면서 좀 쉬워진다. 고교처 세왕 이민석. 왜냐면 간단해요. 양정도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사랑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민석은 사랑과 일과 형의 복수를 도와주는 그것까지 전부 다 잡은 만능이기 때문에 이민석입니다. 자, 이민석 대 강우. 죽은의 태양 대 고교처 세왕이죠. 죽은의 태양 강우는 좀 딥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한 친구거든요. 근데 민석이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잡은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까지 이뤘죠? 그럼 이민석이죠. 너를 기억해 이현과 응답하라 윤윤재. 자, 전 4강부터 뭔가 이제 느낌이 왔어요. 윤윤재랑 이민석이 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승전 바로 이렇게 뜨죠. 윤윤재 대 이민석.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일단은 자, 현실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윤윤재 최연소 판사에다가 사람도 좋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노후 생활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민석 같은 경우는
자, 운동선수에다가 중요한 시기에 형 복수를 도와준답시고 운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부상까지 당하고 이제 그 회사의 본부장으로 뭐 하다가 이제 본부장이 와서, 형이죠, 와서 했죠. 그 후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사람한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윤윤재가 낫죠. 네. 자, 응답하라 1997 윤윤재가 결승에 이겼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 캐릭터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응답하라 1997 윤윤재가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런 거 할까요? 뭐 재밌으셨어요. 아, 댓글 같은 거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하시면서 그 마우스 클릭 움직여서 2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배역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짜증나네. 뭐야 이게. 처음부터 나왔네. 미치겠다 진짜.